네,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물음표를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저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는 다른 거 하나도 못한다고요.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바로 잡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전 그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바로 언론의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그리고 정말 알려줘야 될 뉴스를 알려주는 그런 언론 정상화를 저는 너무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 왜겠어요? 좌파들은요, 딱 한 개밖에 못합니다. 바로 뭡니까? 선전선동. 바꿔 말하면 좌파들은 선전선동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즉, 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실제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안 끊어내려고 방통위 수장을 무려 4번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는 최근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직무정지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유미를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부안해동하는 스피커 역할하는 언론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뭔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요, 사실상 모든 언론사들이 다 좌편향됐어요. 자, 그런데 요즘 아마 KBS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KBS 뉴스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방송하고요. 정말 알려야 될 소식들을 정말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YTN입니다. 실제 YTN이 회견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낸 거예요. 사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 임업 폭거다라고 민주당에 제대로 목소리 낸 겁니다. 실제 민주당을 향해서 독재자랑 하등다를 바 없다라는 센 어조까지 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두 다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어디냐? 바로 과방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방위가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방송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과방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방위도 난리가 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 과방위에서 무려 증인만 108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역대급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에서 증인 출석만 108명으로 국감장에 부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8명 중에 누가 속해 있느냐? 자, YTN이 대거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지금 민주당이 뭘 했냐면요. YTN 사장, 유진그룹 회장 등 증인을 채택했어요. 뭐와 관련돼서? YTN 민영화와 관련돼서. 실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퇴장을 했을까? 요것도 민주당이 뒤통수 쳤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국감 증인을 채택함에 있어서 의결 초안에는 이 YTN 증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를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협의 없이 국민의힘 뒤통수 치면서 지들 멋대로 YTN 사장과 유진그룹 회장까지도 증인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몇 명? 무려 108명을 출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YTN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러니까 YTN이 어떤 목소리를 냈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 폭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실제 어떤 워딩을 썼냐면요. YTN이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백 사장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반발하며 야당을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민주적 선거로 국회 집권자가 된 정당이 되레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입맛대로 언론을 손보겠다는 독재자와 하등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해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YTN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단어를 들어보면 좌파들이 우리를 공격했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와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민주당한테 YTN이 지금 센 언어로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슨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에요.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자, 왜 너무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민주당이 실제 YTN 인사들과 관련돼서 대거 국감에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YTN 민영화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엄연한 거짓말입니다. 자, 왜 거짓말이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지금 민주당이 YTN 민영화와 관련돼가지고 증인으로 부르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바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YTN 국감 증인에 유진그룹 회장 동생 80대 장인까지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유진그룹 회장도 아니고, 유진그룹 회장 동생도 아니고, 유진그룹 회장 동생의 80대 장인입니다. 이분이 YTN 민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아니, 유진그룹 회장도 아니고, 유진그룹 회장 동생도 아니고, 유진그룹 회장 동생 80대 장인이라고요. 이분이 YTN 민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억지 부리는 거죠. 네? 억지 부리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망신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딴지 잡기 위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YTN이 화가 나지. 자, 무엇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누구 부르겠다는 겁니까? YTN 사장을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YTN 사장도 YTN 민영화랑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YTN이 민영화로 승인된 게 언제냐? 올해 2월 7일입니다. 올해 2월 7일. 자, 그런데 YTN 사장이 취임한 건 언제냐면요. 올해 4월 1일이에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미 민영화가 됐어. 그 이후로 2달 뒤에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어떻게 김백 사장이 YTN 민영화랑 관련이 있냐고요. 아무 관련 없어요.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련 없는 사람들을 지금 민영화라는 포장지 씌워다가 국감에 불러서 망신주기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이 지금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YTN이 실제 왜 민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진 ENT가 YTN 지분을 샀습니다. 뭐해서? 돈 주고 샀어요. 심지어 얼마? 3,199억. 적은 돈도 아니에요. 네? 3,0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지분을 사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민영화가 된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YTN이 자신들 품 안에 계속 있어야 돼. YTN이 JTBC, MBC처럼 계속해서 자신들의 스피커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자신들의 선전선동이 더 먹힐 수 있고 그 스피커 출력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YTN이 반발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왜? YTN이 지금 자신들의 스피커 역할을 안 해주니까. YTN이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부안해동 안 해주니까. 자,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 당장 이러고 있습니다. YTN 김백 사장과 관련돼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있어요. 천수막 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나팔수 YTN에 발 못 붙인다.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저쪽 언론들 한겨레 경향이 심지어 사설글까지 쓰고 있어요. 명품백 옹호 강제해직 주도 YTN 사장 자격 있나? 김백 YTN 사장 과거 보도 사과 박민 KBS 따라가나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쪽의 목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요. 이 민노총 산하 YTN 노조가 심지어 김백 사장 취임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심지어 출근길까지도 막아 세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선 관련된 영상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야, 무서워. 직접 한번 목격해 보십시오. 대량해지! 돌발 폐지! 김백 사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YT 알아먹는 적폐사장 집에 가라. 내년 방송 그거뉴스 YTN이 자리 없다. 공정방송 훼손하는 김백사장 유사한다. 대한민국 김백사장 물러가라. YTN 알아먹는 적폐사장 집에 가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특히 YTN 노조들이 어느 정도로 YTN 신임 김백사장과 관련돼서 막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 진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지 않았잖아요. 자, 우린 언제 봤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함에 있어서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을 교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어떻게? 방송 장악 문건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자, 그 당시 MBC 사장,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장견 당시 MBC 사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영상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TN 노조가 신임 김백 사장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MBC를 만듭시다. 이 방송 완전 그만해야죠. 이해가 안 돼요. 사퇴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세요? 김장겸 사퇴하실 분 없어요? 밀지 마! 저희 사퇴하니까! 이것까지 가보자! 당신 사장님,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쫓아다니지! 당신도 망가질 거야, 박수씨! 어디 감히, 돗자리가! 그리고 엉터리야, 무섭다! 한번 만들어봐!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겠습니다! 자, 시민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지금 좌파들의 광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얼마나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좌파들은요, 선전선동밖에 없어요. 말인즉슨 선전선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저렇게 광기를 부려가면서 어떻게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게 바로 저들의 모습인 거고, 지금의 언론 정상화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걸 막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바로 저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치권이라는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산하라는 언론 노조, 심지어는 그와 부단하는 기자들이 함께 동원이 되어서 이 악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잡히고 있습니까? YTN이 그렇게 잡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김백, YTN 신임 사장에 대해서 난리부르스를 부릴까? 왜 출근길마저도 저렇게 막아 세우는 걸까? 자, 왜냐? 실제 김백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불공정한 보도로 신뢰를 잃었다고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김백 YTN 사장이 불공정한 보도라고 꼽은 것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편파 보도로 신뢰를 잃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YTN이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편파 보도를 했느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YTN과 관련된 이미 종방된 프로그램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고 YTN이 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방송을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뉴이쩌라고 해요. 뉴이쩌. 좌파 진영된 되게 유명합니다. 좌파 진영 내에서는. 자, 그러면 이 뉴이쩌라는 프로그램에서 실제 어떤 방송들을 했냐면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생태탕과 관련돼서 식당 아들을 만나봤다. 이런 방송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고, 거짓말한 것 같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실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제 내가 줄리를 봤다라고 구라를 친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 땄고요. 심지어 그 인터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YTN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김백 YTN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낯익은 인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되게 낯익은 인물. 자, 친구 여러분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돼가지고 한참 생태탕으로 선전선동할 때 YTN이 부안 내동을 하는데 앵커 리포트라고 한 여성분이 나와서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 자,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기령입니다. 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 라고 말했던 안기령이에요. 그 안기령이 YTN 앵커로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천 받지. 이러니까 공천을 받지. 네, 이게 과거 YTN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거의 편파의 끝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2가지 공통점을 봐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지금 YTN이 이러한 방송을 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선거 때예요. 선거 때.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생태탕과 관련돼서 가짜뉴스 방송했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줄리와 관련돼서 가짜뉴스를 보도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뉴이쩌라고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태탕, 줄리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짜뉴스 공장장 김어준이죠. 자, 실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YTN이 뭐 했습니까? 생태탕과 관련돼가지고 식당 아들을 만나봤다 라고 방송을 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줄리와 관련돼가지고 자, 내가 줄리를 만났다 라고 말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 김어준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언제? TBS 있을 때 김어준이 뭐 했습니까? TBS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똑같이 내곡동 생태탕 사장을 저렇게 인터뷰를 따고 선전선동했고, 더 나아가 내가 줄리를 봤다라면서 실제 인터뷰를 가졌던 게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똑같이 누가 한 거예요? YTN이 했던 거라고요. 자, 2가지 공통점 뭡니까? 선거 때 했다. 김어준의 가짜뉴스에 부안해동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TBS도 YTN도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공영방송이었습니다. 한쪽은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 한쪽은 뭡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지금 어떤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TBS는요 문 닫습니다. YTN 뭐하고 있습니까? 민영화됐어요. 이게 바로 좀 좌파들이 언론사를 망가뜨린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YTN의 지난번의 모습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민영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신임 사장이 당연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민주당은 뭐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증인 채택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민영화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 실제 이 사안에 있어서 아무 연관성 없는 사람들을 국감에다 증인 채택해가지고 지금 망신주기 국감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왜 YTN이 화가 났는지, 왜 YTN이 민주당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했는지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스피커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언론사들이 문제점이 있겠지만 하나만 꼭 꼽자면 민주당이 가장 부안해동하는 언론사가 어딥니까? 이제는요 크게 2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JTBC, MBC.
이러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MBC를 기를 쓰고 막아보려는 거예요. MBC 사장을 어떻게든 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하나하나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YTN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왜 YTN과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국감 증인 출석을 시켰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그 언론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찝어내야지만 이 언론의 정상화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고, 요게 지금 국회의 수준이고, 이게 지금 민주당과 조국이 여론은 재보궐선거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국민 없잖아요. 국익 없잖아요. 민생 없잖아요. 지금 오로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만 일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할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투표하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투표하러 나가서 저 좌파들이 더 이상은 저 말도 안 되는 폭거를 하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YTN이 정상화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들, 더 들려드릴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